자, 마스터님의 종목 AS 가볼까요? 첫 네. 번째로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. 우리 네, 최근에 받아서 100% 이상의 수익을 맞습니다. 넘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, 그런데 간밤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잖아요. 인플레 감축법 세액 공제 관련해서 맞습니다. 예.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 좀 더 세액 공제 폐지를 빠르게 추진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오늘 신재생 전방위적으로 밀립니다. 뭐 원전은 좋습니다만 네. 지금 자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?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네. 제가 지지난주도 그렇고, 아니, 지난주였죠?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때 이제 앵커님도 설명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지금도 진입 가능할까요? 라고 여쭤보셨을 때 차라리 눌렸을 때 가자라고 좀 네.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었죠.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이제 대선 후보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제 산업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.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 중국 규제에 따른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, IRA에 대한 이런 반사이익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IRA 폐지다 뭐다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세액 공제 혜택을 조금은 뭐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는 조금 받기는 어렵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외 국가의 태양광 제조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초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죠. 여기서도 수혜를 볼 수는 있긴 한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자면 이전에 제가 이제 금요일 16일이었어요. 1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전에 매수 신호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해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와 동시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위에서 별표시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안 될 거다. 뭐 과열 종목이든 경고 종목이나 하나 이제 좀 지정이 될 거다. 아니면은 투자 주의 종목이라거나 이렇게 지정이 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제 어제 이제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됐었거든요. 근데 파란색 별표로 하나 표시를 해놨습니다. 네. 그래서 실제로 이게 뜨고 나서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한 턴은 좀 쉬고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갭상승을 했던 거를 메울 수는 있겠으나 저는 단기적으로 과열 종목이 지정됐으면 기준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41,000원대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정책 관련해서 IRA 반사이익 기대감에 대해서 이슈는 탄탄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다만 사실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과열 종목은 조금 쉬었다가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신규 진입을 하실 거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이제 말씀으로 좀 눌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HD현대 엔솔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죠.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을 왜 어떻게 드렸냐요? 라고 여쭤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드렸습니다. 이렇게 드렸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컨센서스에서도 찍혀주기를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대폭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찍혀주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. 사실 이게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누군가가 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유보율과 부채 요즘 이제 유보율 부채 비율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. 네. 그래서 유보율 부채 비율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채 비율은 비율상 3대1 비율로 150 이하여야 돼요. 예, 그 기준점을 부채 비율로 한번 잡아봅시다. 자, 근데 150 이하라고 한다고 해도 지금 20%에 곱하기 3만 해도 이미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,500%를 좀 초과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560%라는 유보율을 갖고 있다는 것.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 재무제표 공부 관련해서 했을 때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했을 때 원래는 1,200%였거든요. 원래는 이제 유보율 측면에서 안정적이라고 봤을 때 유보율을 안정적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1,200%였었어요. 근데 박근혜 정부 이후에 좀 바뀌었습니다. 1,500으로. 근데 1,500%라는 기준점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우리가 이제 유보율이라고 하는 건 그 회사의 총자산, 뭐 회사의 뭐 책상이나 볼펜까지 그냥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비율이 3대1 비율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늘 강조드리는 청산 가치는 결국 뭐겠어요?
유볼이랑 비슷하게 이 회사의 책상, 뭐 볼펜을 다 팔았을 때 얼마로 쳐줄 수 있어 한 주당?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청산가치 34,000원에 찍혀주고 있고 사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앵커님이 느끼기에도 청산가치 즉 BPS가 점차 올라가는 게 좋겠습니까? 내려가는 게 좋겠습니까? 올라가는 게 좋죠. 올라가는 게 좋죠. 그렇죠? 계속 우리 회사의 자산의 가치, 한 주당의 가치가 올라가니까. 자,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물론 현대입니다. 예, 현대입니다. 그래서 안정성 지표 보시면은 안정성 지표도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? 이거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. 예, 현금. 이 현금인 거고 이 부채 비율은 빚입니다. 예, 네. 빚인데 결국 이제 이 빚이 더 적고 현금이 더 많다는 거죠. 1년 안에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뭐겠습니까? 갑자기 이제 경제가 어려워져서 우리가 현금 비축을 해야 될 때 가장 유리한 회사들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시황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안정성 있는, 즉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는 밀린 상태, 그 안에 포함된 게 안정성 지표라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고 그 다음이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봐요. 근데 기술적 분석을 먼저 보고 기본적 분석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기본적 분석이 밑바탕이 돼야지 이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거를 본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HD현대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뭐 호재성이나 이슈성 확인이 됐잖아요. 근데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지금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. 제가 드리는 종목 대부분이 몇 개 이제 100% 이상 간 종목을 보면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런 종목군들로 진짜 우리가 매매를 좀 선정을 해본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시장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HD현대엔솔 같은 경우에서도 사실 지금 신규 진입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을 노려볼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우리 빠른 시간 내로 수익 100% 넘기고 있는 종목인데요. 지금은 이제 접근 불가사인 받았습니다. 다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왔을 때 우리 전영웅 마스터님께서 안내해 주실 텐데요. 일단은 한 41,000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답변 받아봤습니다. AS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요. 우리 성우전자 봐주세요. 40% 가까이 수익 나는 가운데 오늘 급등했습니다. 오늘 장중에 15% 급등하면서 4,000원 목전까지 딱 갔거든요. 예. 이 종목은 홀딩 해볼까요? 자, 15%입니다. 15%. 네, 맞습니다. 15% 고가가.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74예요. 네. 예, 딱 그 언저리까지 갔을 때 사실상 이렇게 내려앉으면서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게 또 하나의 힌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강의 시간 상한가 스쿨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강의 시간에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하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자, 그에 대한 밑바탕에 대한 사실 이슈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. 이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SK 수혜였어요. SK 해킹에 대한 수혜. 그래서 지금 뭐 아이폰 쪽에서도 계속 뭐 유심 교체가 지금 계속해서 몰려가지고 유심 교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니까 이런 성우전자 같은 회사들이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서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.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? 사실상 무슨 상관이에요?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요.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서 드린 거고 이슈 같은 경우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 종목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봐도 상관은 없겠죠. 이게 이슈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이슈는 세 번째라고 봐요.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슈를 먼저 체크를 하고 기술적 분석, 기본적 분석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요. 사실 그냥 반대로 하면 돈 법니다. 자,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이제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심 전용으로 출시된 가능성이 약간은 좀 제기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폰 17 같은 경우에서는 유심 슬롯이 없을까? 이런 게 다시 한번 이슈가 제기되면서 그러면은 지금 빨리 이제 유심을 좀 갈아 끼워야 되나? 이런 이제 이슈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있던 이 유심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좀 변경을 한 뒤에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막 이런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이 하나의 또 이슈로 작용이 될 수 있겠지만 제 방송을 계속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. 이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.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자, 갈매기 기법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에서 음봉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. 근데 여기는 무효라고 보고 있는 게 왜 무효일까요? 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이미 시세 분출을 크게 한번 했었어요.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건 그냥 자연의 순리, 자연스러운 겁니다. 자, 그래서 뭐 떨어졌어요. 헤드앤숄더
나와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3개월 뒤에 양양양양이나 양음양양, 양양음양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3개월 뒤라고 본다고 한다면 지금 고점 5,080원 찍고 10월 달 그럼 다음 연도 1월이 되겠죠. 10월, 11월, 11월, 1월이 되겠습니다. 그럼 1월 이후에 우리가 양 4개가 나왔을 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. 물론 뒤에 4개가 나왔는지도 살펴봐야겠죠.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12월 달에 한번 나왔습니다. 그 12월 달에 나오고 나서 양 4개가 나올 때 그 첫 번째 기준점에서 뭐가 됐었죠? 여기서 대마이평이 한번 고점에서 내려와 줍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기준점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쳐보고 여기다가 일자로 쭉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일자로 딱 선을 그어 봤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절반 이상이나 봉이 절반 이상 올라왔을 때, 즉 이 부분인 거죠. 봉이 절반 이상 올라왔을 때. 그래서 정확하게 절반이 닿는다면 저는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냐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틀 뒤에 일단 한 번의 슈팅이 나왔습니다. 물론 갈매기로 가서 슈팅이 한 번 나오고 나서 2.0으로 간다고 하면은 원래 기준에서는 음봉 3개가 나와줘야 돼요. 음봉 3개가 나와줬는데 2개 나오고 양 3개가 나와버렸네. 이게 반대잖아요. 근데 여기서 2개, 양 2개도 사실상 해당은 됩니다. 그래서 밑에 거래량을 보면은 양 계속 나오고 있죠. 네. 그 다음에 음봉 하나 섞어줬어요. 음봉 하나 섞어줬어요. 그렇게 되게 무디스에 대한 이슈였겠죠. 그래서 음봉 하나 섞여주고 난 뒤에 5월 20일 오늘입니다. 그래서 고가가 15%까지 갔어요. 14%를 약 1.38% 초과를 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물론 지금 39% 수익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두 판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판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대로 홀딩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성우전자 우리 40%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자리에서 홀딩 사인 받아봤습니다. 자, 세 번째로는 태성 볼게요. 자, 태성 공략하고 나서 6%의 수익을 보고 있는 자리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최근에 차트를 열고 보면 그냥 자리 지키기 네. 긴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. 네. 이 자리가 이제 올라가기 위한 자리라고 보시는 거예요?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태성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 PCB나 유리기판 뭐 이쪽으로도 엮이고 있고 전기차 화재 쪽으로도 많이 엮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온디바이스 AI로도 엮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태성이 지금 힘을 못 내주고 있는 것도 시장의 밀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같이 이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전에 10월 달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을 한번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2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어요. 48,000원까지 갔다가. 근데 지지를 해주는 라인도 굉장히 매력적인 게 19,000원대를 좀 이탈을 해주지 않고 그대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제 대마이평이 한번 꽂아줬어요. 그래서 지금은 태성이라는 종목 자체가 물론 좋은 이슈도 많이 호재성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겠지만 저는 이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성이 이루어졌을 때 태성도 좀 반응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뭐 PCB나 유리기판 쪽으로 좀 봐야 된다. 아니면 온디바이스로 내가 종목 하나하나를 가져갈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. 태성이라는 종목 자체를 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6% 정도 상승을 했어요. 6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멀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마이평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닿아주고 이전에 봤을 때 음봉 4개 나와줬었죠.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이미 시세 분출은 한 번 있었고 그 뒤로 다시 한 번 온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. 특징으로 삼아야 될 게 음봉 4개 나와주고 양봉 안 나왔었죠. 그래서 아래를 보시면은 사실 음봉이 6개 나온 거거든요. 여기를 보시면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면서 양 2개가 나왔을 때, 양 2개가 나왔을 때 대마이평 나오고 양 2개 나왔을 때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? 갈매기를 이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왼쪽 날개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고 했어요. 저는 이제 단기 직전 고점까지는 36,000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 그런 종목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태성 지금 자리 홀딩 사인 받았고 더 멀리 뛰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셨죠. 36,000원 목표가 설정해 보겠습니다.